자, 정의뇌박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예. 자, 오늘 내용은 이니트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케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30대 후반 남자분이셨어요. 한때 집에서 막 칼도 찾고 막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좀 깜짝 놀라신 거죠. 내가 이렇게 가족들에게 좀 위협이 되는 행동까지 하다니. 그래서 오게 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폭력성 중독의 문제로 이제 내원하신 분인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도파민 관련된 문제일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도파민이 원래 이렇게 충동 조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학 짜증 이런 것들을 잘 제어를 해야 되는 전두엽에 아주 필요한 호르몬인데 이 도파민이 부족해지게 되면은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 제어 능력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분의 도파민이 부족해지면서 이성보다는 본능이 지금 너무 힘이 강해진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성의 힘이 약해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분을 이니트 검사를 하기로 이제 하고 검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봤더니 이 TCI라고 하는 검사에서 이 기질 패턴이 자국 추구가 좀 93점, 상당히 높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극 추구가 높다는 이야기는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도파민이 필요한 이런 분이신데, 근데 이 밑에 자율성 연대감 합친 거를 보니까 100점 만점에 8점밖에는 안 되셨어요. 이 의미는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지 못한 상태고 도파민, 세로토닌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지고 연대감이라고 하는 것도 떨어졌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이제 내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열심히 잘해보고 싶고 막 이런데 일도 잘 안 풀리고 뭔가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게 너무 많으신 거죠. 그래서 내가 볼 때도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나는 좀 더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시는 상황. 또 연대감이 떨어진다는 거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졌다는 걸 나타내요. 그래서 너무 과격한 이런 충동 조절이나 제어를 못 하시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연대감이 떨어지게 되면 이게 외롭고 혼자인 것 같고 나만 홀로 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것 같고 이런 느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모두 다 떨어져 있어서 호르몬 부족이 좀 많이 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요. 그 이제 HRV라고 하는 스트레스 검사를 해봤더니 이게 최근 생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만성 스트레스 패턴이 나오고 있으세요. 오히려 교감신경의 활성도는 오히려 조금 낮아져 있어서 이게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신체 활동, 신체 에너지가 점점 다운이 되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게 만성 스트레스 때 주로 나타나는. 그래서 저희 심박 변이도로 보니까 굉장히 만성화된 스트레스 패턴, 그래서 좀 오랫동안 이런 상태를 좀 참고 견디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력 검사로 현재 뇌의 건강 상태를 평가를 해봤는데 지금 불안도도 한 중간 정도는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뇌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지 이 검사를 수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셨어요. 전두엽 기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집중력도 지금 상당히 낮아진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평상시에 지내시면서도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의 문제도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 거죠. 자꾸만 기억력도 좀 깜빡깜빡하고 뭐에 내가 집중해서 뭔가를 처리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게 더 나의 그런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중요한 이제 뇌파 검사를 저희가 봤는데 뇌파상에 너무 전형적인 패턴이 나타나셨어요. 전두엽에 세타파가 많이 올라가 있고 베타파가 많이 감소가 되어 있고 이 패턴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상 피질 부조화 현상이라고 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성 힘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이 올라오는 여러 가지 충동과 이런 분노로부터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상당히 약해졌다. 예, 그러면서 델타파도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지금 피곤하고 뇌는 지쳐 있는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경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도파민 디스오더가 상당히 이제 의심이 되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최종적인 저희 결론은 도파민에 민감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이 스트레스 관리가 좀 잘 안 되신 거죠. 도파민이 부족해서 그걸로 인해서 전두엽 기능,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본능의 여러 가지 분노, 화를 제어하지 못하고 충동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다양한 중독의 문제가 같이 이제 병합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느냐? 이분이 이제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증상이 진단 기준에 만족하면은 우울증 진단을 내릴 수도 있고요. 충동 및 습관에 관련되어 있는 충동 조절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충동 조절에 관련된 질환명이 붙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질환명은 사실은 치료하고는 조금 무관합니다. 치료하고는 좀 무관해요. 그래서 이분은 도파민 디스오더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도파민 제제를 쓸 거고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로 나온 것 중에 도파민에 작용하는 약을 사용을 할 거고 전두엽에다가는 전두엽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뭐 TMS라든지 이런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치료를 통해서 뇌파가 이제 이전에 이런 뇌파에서 많이 개선이 된 뇌파 한 5개월 뒤에 시상 피질 부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많은 부분들이 안정화된 뇌파 상태를 보이셨고요. 이 뇌파의 변화보다는 증상의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은 보통 한 2, 3주 이 정도면은 상당 부분 좋아지시게 돼요. 그래서 증상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좋아지는 시간이 모두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한 1, 2주 만에 좋아질 수 있는 증상, 막 화, 분노 뭐 이런 게 너무 올라오는 거 이런 것들 한 1, 2주 안에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한 3, 4주 정도면은 우울감, 불안감 이런 것들, 의욕도 좀 생기고 기분도 많이 안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좀 안정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주, 6주, 뭐 8주, 한 2달까지 보게 되면은 인지 기능도 계속 조금씩 집중력, 기억력 이런 것들도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한 5개월, 한 3개월에서 5개월 뒤에는 이렇게 뇌파까지 충분히 정상화되는 이런 과정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파민 디스오더를 겪고 계신 분의 케이스를 인위트로 치료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이분이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이 없으셨으면 아마 세로토닌 제제부터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하고 세로토닌 제제 또 충동을 억누르는 뭐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갔겠죠, 처음에. 근데 이제 저는 신경 안정제도 요새 필요 없었고 세로토닌 제제도 아주 큰 영향이 없는 분이셔서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분은 도파민 제제를 바로 선택해서 치료를 할 수 있었고요. 훨씬 더 치료 경과가 더 빨라질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세로토닌 제제, 안정제 막 써보고 이것도 안 되니까 거기다가 뭐 도파민 제제도 이제 같이 한번 넣어보고 그래서 약도 더 많아지고 불필요한 약들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었을 가능성이 좀 높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니트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한번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